시간 기후일주입니다. 기후일주 보시면 밑에 이제 유금을 깔았죠. 유금을 깔면 이제 유금이 의미하는 게 그 닭을 의미하고, 기토는 이제 그 들판이나 뭐 초원, 전답 이런 걸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기후일주는 이제 그 자의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들판에 뭐 어떻게 뛰어다니는 이제 그 닭을 연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닭이 이제 닭장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밭이나 이런 데 막 풀어놓고 아니면 뭐 산 같은 데다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닭을 연상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기후일주 뭐 되게 이제 성실히 일하고 굉장히 좀 부지런한 그런 일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분주하다. 뭐 여러 방면으로 이제 어떤 뭐 그 잘 또 이렇게 뭐 말도 좀 많이 좀 하고 여기저기 또 이게 참견을 많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기후일주입니다. 또 기후일주가 이제 문창귀인하고 이제 학당귀인을 또 이제 깔았는데요. 문창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럴 문자에다 창상할 창자죠. 그리고 이제 학당귀인은 이제 그 배울 학자에다가 이제 집당자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요 문창하고 이제 학당이 이제 다 그 해당이 되죠. 문창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간인 경우에는 이제 병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문창귀인이라 뭐 지난번 배웠던 어떤 뭐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무토와 신금에 역맞이지 않는 경우에 이제 문창귀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민일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역맞이니까 이제 양간인 경우에 역맞이 들어가면 문창귀인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간인 경우에는 이제 생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음간인 경우에 이제 생지가 되는 경우도 문창귀인이고, 학당귀인은 뭐 음간과 양간 할 거 없이 전부 다 생지에 해당되면 이제 그 학당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후일주는 문창귀인과 이제 학당귀인의 그 모두에 이제 그 해당되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을일주가 아주 머리가 좀 비상하고 IQ도 좀 되게 높고 두뇌가 좀 잘 돌아가죠, 머리가. 그래서 학업 능력이 이제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능력이 우수한 것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걸 약간 좀 별개로 이제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학교 성적하고 머리 좋은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뭐 아무리 머리가 뭐 좋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뿐이지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는 약간 별개로 가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 지식 체계를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수하다, 다른 일주와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지지에 이제 생지를 깔았다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학당귀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12운성상 생지에 들어가면 일단 자기 표현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생지는. 그리고 굉장히 좀 밝고, 그래서 그 밝은 성격에 이제 그 남들한테 자기 PR을 잘한다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그것도 이제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 PR도 잘하는 어떤 그런 일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가 이제 유금이잖아요. 근데 유금이 이게 지금 그 지지에 이 경금하고 이제 신금이 이렇게 있죠. 근데 경금하고 신금이 녹지하고 왕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경금은 요 유금의 이제 11성상 이제 왕지가 되죠. 그리고 요 신금은 요 유금의 이제 녹지가 되니까 녹지하고 왕지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신이라는 건 어떤 활동성을 의미를 하죠. 활동성. 내가 이제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내가 뭔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도 벌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후일주 자체가 이제 볼 때는 뭐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음적인 성격이겠지만, 지장간에 식신을 깔고 있고, 그게 녹지하고 왕지에 있기 때문에 음으로 되어 있지만 음적인 것보다는 약간 양적인 어떤 그런 성격에 가까운 일주가 이제 기후일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후일주 자체를 실제 봐도 뭐 활동적이고 이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녹지하고 왕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신이 노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식록이 풍부하다. 식록이라는 거는 이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식록이 풍부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아주 뭐 쪼들리거나 이렇게보다는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 일주가 이제 기후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후일주 이제 보시면 여기 그 유금이 지장간이 이제 경금과 신금이 해당하는 거는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녹지하고 이제 왕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거는 일단 자식 자체도 아주 좀 현출하고 밝은 성격의 자식을 두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죠. 그래서 기후일주의 여명은 자식운이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금 자체가 이제 그 도화에 해당되잖아요. 좌오묘유가 이제 그 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도화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끼라는 거잖아요. 끼의 이제 발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도화가 이제 그 녹지하고 왕지에 이제 이렇게 자리한다는 얘기는 재능과 재주가 좀 많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재능과 재주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식신하고 그 상관이 다른 쪽의 어떤 그런 그 육친성이 아니고, 이제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그 육친성이 도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능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 끼의 어떤 발산이 아니고 조금 독특한 어떤 그런 발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끼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연예계통이나 뭐 방송계통, 이쪽 계통도 많이, 요즘에 뭐 체육계통도 이제 많이 이제 나가죠. 뭐 요즘에는 뭐 체육인들도 이제 연예 어떤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진출하는 것을 이제 본다 그러면, 일단 뭐 요즘에 어떤 도화가 의미하는 건 상당히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일주가 뭐 끼시간 옛날에 치면은 뭐 연예계통, 뭐 이제 오락계통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체육계통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끼가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장간에 경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경금은 이제 그 상관이잖아요. 이제 상관인데, 식신하고 상관은 이제 같은 오행이잖아요.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지금 같은 금의 오행인데, 하나는 식신이고 하나는 상관이잖아요. 근데 식신은 뭐 이제 좀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상관은 좀 특수하고 좀 독특한 방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의 상관이라는 거는 상관성이 지금 왕좌 생궁이잖아요. 왕좌 생궁. 지금 이 경금은 유금의 이제 그 왕지에 자리해야 되겠죠. 왕지입니다. 왕지의 기운은 요 기토 유금에 이제 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왕좌 생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남들이 하는 어떤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한 그런 어떤 분야보다는 좀 독특한 분야에서도 요 기후일주는 좀 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왕자 생궁 이제 이렇게 나오고, 지금 녹좌 생궁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한번 시운성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류운성 도표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제 요거를 꺼내서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기유잖아요. 기유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목의 영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화하고 토, 여기도 화하고 토의 영역, 여기는 금의 영역, 여기는 수의 영역인데, 오늘 이제 기유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화토동법에서 화하고 토가 있죠. 네, 화토. 여기 기가 여기 있습니다. 기. 여기 음간이니까 요렇게 돌아가죠. 시계 반대. 그럼 여기 유금에 이제 그 절대양 생지가 되겠죠. 생. 여기 이제 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하고 토하고 같이 가니까 요 정화도 이제 정유의 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이 되는 게 기하고 기유, 그 다음에 정유. 여기는 같이 가니까 요 자리에서는 똑같이 또 만약 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은 양간이니까 이렇게 돌면 병인의 요 인의 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병인생. 그다음에 화토동물이 똑같이 무인생.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십유성상에서 이제 생지가 나오면 요쪽하고 이쪽 바로 옆쪽이 아니고 반대편 대각선으로 해서 임수와 계수에서도 생지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는 양간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임신생이 되겠죠. 임신. 그리고 개는 은간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개묘생이 되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지금 다 60개의 일주 중에 생지에 자리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기유, 정유, 병인, 무인, 그리고 임신계묘 이렇게 이제 6개들은 이렇게 이제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반대방으로 넘어가는 걸 잘 이해하시면 일주는 이렇게 그 시류성상 어떻게 그 위치하느냐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병정욱이 같이 가고 정기 같이 하고 건너편에 있는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임계수도 같이 가니까 총 6개가 되겠죠. 6개. 총 6개에서 12운성상에서는 그 6개가 되니까 66, 36이 되죠. 36이 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4가지죠. 이렇게 경신금하고 갑을하고 갑을경신이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의 나머지 그 12운성상 6개가 여기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24개.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6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개 일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후 일주를 갖다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이렇게 한 듯이 이제 그 상관이 왕자 생궁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상관, 식신상관이라는 게 이제 남들한테 베푸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 베푼다는 게 일단은 왕궁, 그다음에 그 녹궁 이런 식으로 노광지에 이렇게 지금 자리한다는 얘기는 아주 남들한테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일주 중에서 60개 주 중에서 이렇게 신상관이 노광지에 이렇게 있게 되면 좀 잘 베풉니다. 남들한테. 뭐 기부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남들도 많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오지랖도 좀 넓고 뭐 그렇습니다. 그 오지랖이라는 게 뭐 이제 그 속옷을 이렇게 덮는 그런 옷자락 같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랖이라는 게 뭐 그 넓으면 넓을수록에 많은 그 옷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 끼어들어서 참견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기후일주가 좀 구설수에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뭐 기울주 성격 자체도 좀 생지에 있어서 아주 명랑하고 밝아요. 성격 자체가. 그리고 뭐 이 기울주는 아주 꿍해가지고 마음속에 뭘 이제 뭐 담아두었다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터트리는 그런 식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주 밝기 때문에 자기 있는 생각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어떤 그런 건데, 본인은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의도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울주가 말도 잘하고 뭐 언변도 좋고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는 말도 좀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울주는 일단 말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저기 또 참견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좋은 의도예요. 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얘기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뭐 이건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왜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여기저기 막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제 기울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금이 요 식신은 상관하고 틀리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듯하게 얘기를 하고 바르게 이제 활동도 하고 이런 거죠. 이제 일반적인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언병과 이제 자기 어떤 표현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같이 섞여 있죠. 식신 상관이. 그러니까 기울주가 아주 말도 잘하지만 말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 봤던 이게 기울주가 무신일주랑 좀 비슷하죠. 무신일주. 근데 무신일주도 밑에 지지에 식신을 깔았잖아요. 근데 기울주도 똑같이 식신을 깔아가지고 같이 이제 다 문창 위에 이제 문창 합강 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무신일주는 식신을 경금을 깔았잖아요. 경금. 근데 이제 기울주는 경금하고 신금을 다 깔았죠. 식신의 상관을 다. 그래서 기울주가 무신보다는 훨씬 더 말도 잘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약간 좀 무신보다는 더 세죠. 기울주가. 그래서 이제 언명과 표현을 좀 탁월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오묘유가 이제 있잖아요. 좌오묘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욕폐지라고도 하고 이제 뭐 도화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화는 지장간이 이제 3개가 있죠. 병기죠. 근데 요 나머지는 다 2개죠. 자가 여기 2개가 있고 지장간이 오가 3개가 있고 묘가 2개가 있고 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 묘, 유의 일지를 가진 일간들을 볼 때는 되게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있다고 치고, 그러면 오늘 이제 보는 게 유금이잖아요. 유금은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지장간에 있고, 요 묘목은 이제 간목하고 이제 을목이 있고, 요 자는 이제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12개의 지지 중에서 지장간에 지장간은 2개를 갖고 있는 그거는 요 자하고 지금 묘하고 유입니다. 근데 요게 다 같은 오행이죠. 임계, 갑을, 경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오행만 지지에 지장간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 요렇게 보는 거를 이제 봉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간 위주로 이제 지를 보는 봉법이라는 거고, 지지의 지장간 경금하고 신금이 일지 유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게 좌법이죠, 좌법.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월천간이나 연천간이나 시천간 바로 밑에 있는 거를 바로 내려가지고 보는 걸 이제 그거를 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이라고 있죠, 인종.
인종이라고 있는데, 인종은 지지 지장 간에 이제 없는 걸 갖다가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 천간에 있으면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건데, 없을 때는 이제 인종을 하는데, 이게 끌어오게 되면 이제 관성 절종이라고 되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운은 이제 여기 지지 지장 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는데, 지금 관성이 만약에 을목이 여기에 만약에 갑목이나, 이게 이제 갑을이 이제 이게 관이 되잖아요.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고, 그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갑과 을이 천간에 있으면 인종을 해올 필요가 없죠. 천간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나 만약에 을류가 되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관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천간에 아니면 지지에 이런 을이나 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목의 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인종을 해갖고 와서 이제 보는 게 인종법입니다. 인종법. 그 인종법을 본다 그러면 지금 관성은 갑목하고 을목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갑, 유, 을. 근데 요 기토는 이제 음간이기 때문에 요걸 끌어오는데, 지금 갑, 유라는 건 없잖아요. 갑이. 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유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갑은 못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을을 끌어와요. 을이 이제 관성이 되죠. 근데 을유가, 그러면 을유가 되잖아요. 을유는 12유성상 절지가 되죠. 절지. 요거는 절지가 되면 절지. 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을유는 그 공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 갑자수, 갑진수로 쭉 가는 거는 전부 이제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 공망. 인묘가 이제 공망이 되죠. 공망은 쉽게 외우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갑진 일로 해서 이제 끝난 게 을유, 기유, 그 다음에 경술, 그 다음에 신해, 임자, 개축까지 하는데, 개축 다음에 인묘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공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관성이 절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유일주는 공망이 목공망이 되는 거예요. 목공망. 그러니까 관성이 절종도 되고 공망도 된다. 이런 이제 그 의미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관성 절종에 공망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기유일주가. 그러니까 관성이 직업이나 직장이니까 인족을 해서 끌어와 보니까 관성이 공망이 되고 절종이 됐다. 그러니까 기유일주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일정 부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주가 될 것이다. 기유일주가. 그래서 기유일주는 자영업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유일주에서 또 이제 자영업 쪽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자영업은 관성보다는 이제 재성이 맞잖아요. 그러면 재를 끌어온다 그러면 기토에서는 수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임수하고 개수가 되는데, 기는 은간이니까 요걸 유로 이제 끌어올 때 그 개유는 있지만 임유는 없잖아요. 임유는. 그러니까 요 임수는 아닌 거죠. 임수는.
요 임수는 아닌 거죠, 이거. 그러면 이제 그 계유가 되겠죠. 계유는 12운성상 이제 병지가 되잖아요, 병지. 그러니까 지금 병종 생궁이 되겠죠. 병종 생궁. 병종 생. 병종 생궁입니다. 병종 생궁. 뭐가? 계수 재성이. 재성이 병종 생궁이라는 얘기는 병종은 역맞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으로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생궁, 아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기후일주는 재성을 인정하면 상당히 어떤 재적인 성취 능력이 있는 일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천간에 월천간이나 연천간이나 시정에 개수나 인수가 있으면 이걸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개수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인수나 개수가 있으면 인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그 인종법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인종을 했을 때 자영업이 어울리는 그런 사주가 이제 기후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이제 여기 지금 여기 경금하고 신금이 이게 다 금이잖아요. 금. 이 금이라는 거는 이게 뭐 칼, 창, 뭐 이런 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일주가 발산을 하는 게 뭐 목의 오행이나 화나 이런 수의 오행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금의 오행을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거. 그래서 그 구설수라는 것도 이 기후일주가 말하는 어떤 그런 이 폭이 좀 강할 수가 있죠. 이 신금, 금에 대한 발상, 특히 이제 신금에 대한 발상은 남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잘못하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게 기후일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후일주의 남녀공이 부부관계가 아주 그냥 다정다감하게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다. 기후일주의 어떤 특성상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천간이나 이걸 쭉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후일주 요것만 봤을 때는 요 식상이 너무 강하고 또 이제 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부부관계가 뭐 1, 2년 사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살지 않을 그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다고 본다 그러면 이 기후일주 부부가 아주 평생 해로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유정하게 이렇게 그 부부관계가 되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신상관은 또 이제 재를 또 이제 새겨주잖아요. 식신생재 하잖아요. 그래서 원국에 이제 재성이 잘 갖춰져 있다. 뭐 천간에 뭐 임계수나 이렇게 임수계수가 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재성이 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잘 갖춰져 있다 한다면 상당한 재적 성취가 가능한 사주가 또 이제 기후일주입니다. 기후일주의 어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언변도 좋은 어떤 그런 좋은 특성이 이 재를 봤을 때 식신생재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 기후일주의 어떤 식신상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그 자영업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재적인 성취가 가능하겠다. 뭐 직장생활, 조직생활 뭐 한다 그러면 많은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재성이 강해지면 식신생재 어떤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재적인 성취가 가능한 일주가 기후일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성이 이제 개인사업가 이제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뭐 전문적인 직업인이 맞습니다. 기후일주가 뭐 안 그래도 조직사회랑 잘 맞지 않는 일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직장생활이나 조직사회에 들어간다면 자격증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바운다리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의 조직사회나 직장생활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변이 뛰어나니까 이제
요 기후일제 특성을 잘 살리면 교육계통도 맞고 의료계통도 뭐냐면 이게 다 지금 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병원 가면 전부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을 쓰는 것들하고 물상이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후일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통의 어떤 그런 물상하고도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요 뭐 그 의사나 뭐 간호사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쪽 관련된 그런 직업 이것도 이제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신을 이제 보시면요, 진신은 제가 누차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천간에 그러니까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 그리고 일간이 필요로 하는 그 천간인데 간목, 병화, 개수입니다. 기토는 뭐 들판이나 이제 어떤 전답 이거잖아요. 전답이 뭐 그 식목을 갖다 키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작물을 키우려고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되고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간목을 크게 이제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의 어떤 개념을 본다 그러면 갑병계거든요. 갑병계. 기토하고 무토는 갑병계가 있어요. 갑병계. 갑병계. 이 갑병계가 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갑병계를 갖추고 있으면 이 기후일주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기후일주다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갑병계가 천간에 없거나 아니면 지장간에도 없으면 그쪽에 어떤 좋은 어떤 특성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후일주가 간목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기후일주가 원래 조직사회가 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이 기후일주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직장생활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간목은 통근을 하면 좋고 통근을 했더라도 뭐 합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이렇게 좀 손상이 안 돼야 진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관에 해당돼요. 정관이죠. 정관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시작을 갖다가 하겠다.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기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성이고 간목이 여기나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나 무토는 똑같이 갑병계가 진신입니다. 갑병계가 진신. 병화가 왔다. 월천간이나 연천간에 병화가 왔다. 그럼 기토의 어떤 그런 들판이나 논이나 밭은 태양이 있어야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논과 밭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병화는 이제 정인이죠. 정인은 이제 뭐 학업이나 공부나 명예나 이런 걸 갖다 의미하니까 이 기후일주가 이 병을 월이나 천간에 갖고 있다면 아주 공부를 잘하고 학습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되게 잘해서 굉장히 또 연구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그 공부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죠. 개수가 왔다 그러면 다른 천간에 뭐 뚜렷하게 뭐 관성이 없고 이렇게 연이나 월에 개수가 이렇게 통근도 해고 이제 뭐 개해가 됐다. 그러면 개해는 또 이제 이건 왕지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재성이 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기후일주는 조직생활하고 아예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기후일주가 조직생활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여지없이 이 사주는 일찍부터 이제 조직생활은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 조직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 못해. 금방 맞잖아. 아주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갑병계가 이제 진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금은 또 이제 사유축, 삼합을 하잖아요. 사유축.
이거는 이제 삼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기유는 지금 요 유금의 생지가 되죠. 그리고 기사는 이제 이건 왕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축토, 요 축은 이제 기축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는 그 합작이에요, 합작. 이거는 이제 사유축 삼합이고, 이거는 생왕묘 합작이에요. 생왕묘 합작. 요렇게 이제 그 삼합이 흘러가는 거하고, 이제 삼합을 봤을 때는 사유축 이제 이 삼합을 하는 거고, 요거를 11윤석으로 바꿔놨더니 생왕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합이 이제 요거를 요렇게 유축하면 반합이잖아요. 이렇게 사유에도 이제 반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유일주가 만약에 이따가 왕이라고 하는 요 사를 만났다. 대운이나 뭐 세운에서 그렇게 아니면 원국 자체에도 이렇게 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생의 어떤 그런 특성하고 이 왕하고 왕이 이제 합쳐져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냐면 이 기유일지의 어떤 특성을 굉장히 좀 굉장히 좀 힘있게 좀 펼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게 요 사운이나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가 아니고 요 축토를 갖다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노지자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활동하다가 어떤 좀 작은 어떤 공간에 갇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운이 좀 이렇게 닫히는 시기가 있겠구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삼합의 어떤 논리하고 이제 생황묘의 합작이라고 하는 그런 시류선상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같이 좀 이해하시면 더 기유일주를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질 겁니다. 네, 기유일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